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선거, 동대문 선거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상훈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동대문구 갑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세 분의 후보자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대표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께서도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선정됐음을 알려드리고요. 지금부터 국회의원 선거 동대문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은 사전 추첨에 따라서 순서대로 앉아 계신데요. 제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허용범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허용범입니다. 기호 3번 민생당의 백금산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백금산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자 공통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통한 공약 검증, 그리고 다시 한번 공통 질문에 이어서 마무리 발언의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후보자들은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하고요. 오늘 토론회는 기조 연설 1분, 사회자의 질문을 포함해 후보자들 간의 질문 시간은 30초,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각 후보자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마이크 전원은 꺼지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 질문과 답변 순서는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 방향 순서로 이어집니다.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라든가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토론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이고요. 허용범 후보부터 기조 연설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기호 2번 허용범 후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이렇게 암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상인이나 주민의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정말 못 살겠다 이런 말뿐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희한한 정책으로 소득과 성장 모두에서 실패했습니다. 외교, 안보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합니다.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나라,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안 된다면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잘못하는데도 또 찍어주면 계속 국민을 우습게 보게 됩니다. 국민을 걱정 끼치는 정권, 일 못하는 대표자, 국민의 인사권을 행사해서 바꿔야 합니다. 저 허용범이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백금산 후보 기조 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코로나21로 고생 많으시죠? 저 백금산은 오늘 맑고 밝은 동대문구, 누구나 잘 사는 동대문구를 건설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동대문 갑 선거에 임하면서 동대문 구민께 인사 올립니다. 40년 동안 이경시장에서 떡장사를 하며 지역 주민들과 동거동락한 저 백금산은 서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그 어떤 정치인보다 몸소 느껴왔고 동대문 구의원, 서울특별시 의원의 경험을 살려서 동대문 구민의 성공 시대를 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서민 국회의원이 될 거라 약속드립니다. 정치는 공기와 같습니다. 정치가 바로서면 세상이 바로섭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구민을 섬기며 국민 통합의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소통위원회를 만들어 구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여 동대문 구민에게 평가를 받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규백 후보 기조연설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 잘하는 국회의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입니다. 바야흐로 봄입니다. 서울에는 관측 이래 벚꽃이 가장 빨리 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뚫고 피어나는 꽃잎처럼 우리는 코로나19를 훌륭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저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동대문의 발전과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할 때입니다. 정답은 바로 투표입니다. 소중하게 쌓아올린 동대문의 발전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폭력과 불통으로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을 심판해야 합니다. 동대문의 행복, 안규백이 시작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완성하겠습니다. 오늘 11일 사전투표와 15일 투표소에서 안규백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 세 분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대책과 경기 침체 해결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적인 공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도 150여 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이 됐고요.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후보자들의 의견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이고요. 백금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내 입국 제한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비상경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요구합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 동결과 부채 탕감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제 한시적 완화도 필요합니다. 민간 기부를 통한 상생과 연대기금 조성이 필요합니다.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특단의 고용대책 시행 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국민들한테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처럼 남북 정상회담 모습이라든지 미북 정상회담 모습이라든지 이런 이벤트적인 정치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여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안규백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께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강한 전염력과 집단 생활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캠페인을 매우 훌륭히 수행하고 있고 세계가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방역 선진국조차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는 등 찬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일각에서 주장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가 실효성이 적다는 점은 이미 사례로 입증되었습니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당국은 특별 입국 절차 등을 통해서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부를 중심으로 집중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이미 실물 경제에 많이 전이되고 있습니다. GDP 절반에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 아래서는 세계와 공조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혼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면 과제는 위기극복을 위해서 이후에 기초체력을 충분히 보강해야 됩니다. 당장은 사용기간이 단기적으로 정해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서 정책의 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용범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현장에서 땀을 흘리시는 우리 의료진과 방역에 노력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다든지 해서 자가격리가 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빠른 쾌유와 또 정상적인 활동에 복귀하시기를 진심으로 먼저 빕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국민들이 합심 협력해서 지금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진즉 중국으로부터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중국발 입국자를 막았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말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무슨 세계 모범 국가라고 하지만 우리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더 큰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물론 인구가 우리보다 작지만은 지금 사망자가 5명 수준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우리 인구의 딱 절반 정도인 2,500만 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확진자가 1만 명인데 대만은 몇 명이냐면은 350명의 사망자도 5명입니다. 정부가 지금 잘하니 어쩌니 하면서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책으로서는 정부가 하위 소득 70%에게 준다 그러는데 우리 당은 전 국민에게 즉시 예산의 20%인 100조 원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대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동대문구 발전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동대문구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60여 개 대규모 버스 노선과 함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ITX, KTX 강릉선 등 철도 교통망이 구물망처럼 구축되어 있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서울에서 양천구 다음으로 1인당 녹지 면적이 최하위에 해당하고 있고요. 문화체육시설도 부족하고 교육 환경도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녹지 공원과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낙후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동대문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이고요. 안규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동대문은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잇는 4통 8달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하는 동안 분당선과 KTX 강릉선, 동해선 등 6개 노선을 보강하였고 GTX BC를 포함해서 5개 노선이 지금 증설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역시 복합 환승센터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녹지나 문화시설 관련해서도 홍릉의 수목원, 배봉산, 청량산 둘레길 등 용두문화복지센터 등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복합 시설을 지금 신축 또는 녹지를 계속 증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하할 동부간선위에 여의도공원의 10배의 수번공원을 조성하고 정릉천, 성북천 등을 생태 조성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도서관을 더 많이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주민 친화적인 도서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는 동안 관내 16개 도서관 중에서 10개가 의정활동 기간에 세워졌고요. 지금은 감초마을과 희경동의 도서관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교는 다양한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학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멘토와 멘티를 엮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허용범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자께서 질문을 참 잘하셨습니다. 부족하다, 열악하다, 낙후된 교육 환경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의 실제 현실입니다. 저도 동대문 주민 아닙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이런 동대문구의 현실을 보여주는 공식 지표들은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자기 자활 능력, 그러니까 동대문구가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이 재정 자립도라고 부르는데요. 동대문구의 재정 자립도는 지난 8년 동안 2012년에 41.6%에서 2019년 26.7%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것은 통계청 공식 통계입니다. 청량리역 주변에 가보셨습니까? 74년에 지어진 첫 지하철 1호선 에스컬레이터도 없습니다.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반쪽만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8년 동안 에스컬레이터 하나 못 놓는 이런 게 우리 동대문구의 현실입니다.
과연 동대문이 발전했습니까? 상가 간판 교체, 비가림막 교체, 설치, 하수 강거 정비 이런 것도 필요하죠. 주민 편의 시설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대문이 발전하려면 근본적인 것들을 해내야 됩니다. 청량리 재개혁 리모델링은 큰 돈이 들지도 않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서 정말로 보기가 흉하고 과연 이것이 청량리의 우리 동대문의 관문인가 하는 것을 저 자신이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경동시장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경쟁이 약화되고 희흥동 준법지원센터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해내는 게 대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금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는 여러 가지 학교, 초중고 대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에 출신 초중고 학생이 동대문구에 있는 대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교육에 열악한 환경입니다. 해서 저는 입법 발의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8명에서 12명으로 하고 정교사 1인, 보조교사 2명으로 하여 아이들의 적성을 조기에 개발하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대문구는 학교와 중앙정부기관이 많은 도시입니다. 초중고 대학교를 친환경 녹지로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인성을 심어주고 자연이 숨쉬는 동대문구를 만들겠습니다. 중앙정부 기관 이전 후 다시 용도만 변경한 중앙정부 기관이 들어오는데 동대문구와 동대문 구민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동대문 구민과 소통하며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동대문 구민과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세 번째 공통질문은 도시재생산업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이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고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도 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인데요. 동대문구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2020년도 동대문구 예산을 전년 대비 12.4% 늘어난 6,433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허용범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서울 도심에 있으면서도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홍릉이나 감초마을, 고대한마을,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가 우리 동대문 각구에 해당되는데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올해 예산의 경우에 청량리 종합시장은 200억 1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아닙니다. 홍릉 일대 뉴딜 사업은 625억 중에 국비가 250억이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국비가 50억입니다. 5,900억이 들어간다는 건 올해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일부는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 재생만 아니라 지금 재개발 구역도 정말 심각합니다. 예컨대 제기 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 세월 동안 폐허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제기동의 한신 옆에 있는 제기 6구역, 청량리 전하구 홍릉 일대에 있는 6, 7, 8구역 이곳에 가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물론 재개발로 피해를 보는 분도 있고 반대를 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것의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서 도시 재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동대문구 전체의 주거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재개발 사업에도 저는 반드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백금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재래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밀집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웃 간 훈훈한 정이 넘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할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월권이며 특권이고 원칙이 없고 질서가 문란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대기업이 할 사업, 중소기업이 할 사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가 풀어야만 합니다. 동대문구 이경시장에서 고추, 참기름, 떡집을 약 40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서민의 아픔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입법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두 후보께서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 또한 이 부분은 지역 주민, 조합인에게 유익한 법이 아니라 대기업, 특정인에게 유리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안규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지역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은 그래도 그곳에서 꿈을 키웠고 사랑을 키운 아주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재생사업과 도시 재건축, 재개발이 34군데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하고 바로 자랑스러운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영향을 인해서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은 객관적 지표로 보면 동대문 경기 침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GDRP 지역 총 생산만 봐도 동대문은 2016년도 7조 1,800억 원에서 양천, 광진, 동작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동대문의 재생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한 단계 제고할 정책입니다. 도시재생은 글자 그대로 개발 독재에서 넘어서서 도시의 환경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람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생생과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도시재생은 주거, 경제, 미래 이 걸쳐서 폭넓은 방향을 저는 제시해야 합니다. 감초마을, 고대한 마을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위해서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도 박차를 안기부에 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14개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이 완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량리 등 여러 가지 앞으로 활발하게 여러 가지 삽질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공통 질문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 해소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있고요. 한국노총은 사회 양극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소득 가계와 대기업, 고액 자산가에 대한 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고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백금산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 분열의 대통령 중시를 그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평등하고 공정하여야 국가 전반이 정의로워집니다. 권력의 일인 집중 현상 타파와 지방 분권 완성 없이는 국가와 국민, 즉 사회 전반의 공정함과 정의로움은 없습니다. 스포츠에도 공정한 룰이 있듯이 정치의 룰 또한 공정하여야만 합니다.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관계없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치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공산 동독 출신의 독일 총리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국의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서초동, 광화문, 국민 분열인 조국 사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중심제는 국론과 국민 분열이고 분권은 국민 통합 그리고 민족 통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네. 다음으로 안규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 양극화 심화 원인은 9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소상공인의 전문 영역을 침해하면서 이게 심화됐다고 저는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를 안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골목 상권 침해를 제한하는 등 정책적 보완 대책이 저는 필요하고요. 블룸버그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 400억만 년자 400명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전체가 대물림이고 미국은 72%, 중국은 97%, 일본은 100%가 창업자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진입장벽이 높은 현재의 제도 개선을 저는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저는 북한과에 있어서 우리 임금의 10분이 우리의 기술력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면은 우리는 완전히 10년 이내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해소 방안으로는 6.25 이후에 세계적으로 유리 없이 우리가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경제화, 압축 세 가지 축선을 가지고 압축 성장을 동시에 이룬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앞에서 이런 압축 성장 과정에서 소외됐던 분들을 다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 소통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뒷받침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치가 소통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용범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은 사실 소득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심리적인 요인은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기회의 불평등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국 사태가 뭡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용해가지고 기회의 사다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타고 올라가다가 적발된 그 사건 아닙니까? 능력 있고 성실해도 기회의 사다리를 기회의 사다리가 원천적으로 없고 엄마 아빠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온갖 불법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성공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불공정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말로만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이 기회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득 분야에서는 일자리와 소득을 많이 창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황당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걸 해서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지만 임기 초기에 대통령께서 일자리 현황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세워놓고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그 현황판 한번 보셨습니까? 단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공무원은 늘고 소득은 줄고 성장은 멈추고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바로 잡는 게 바로 양극화를 없애고 불평등을 없애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인데요.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 공약을 1분 30초 동안 발언할 수 있고 공약을 들으신 다른 후보자는 30초 이내로 개별 질문과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 없는 경우에도 선거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답변 시간 1분 30초와 1분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서 안규백 후보께서는 1분 30초 이내로 선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후보 할 차례 아닙니까? 제가 먼저 할 차례입니까? 예, 안규백. 예. 정치는 어느 한 순간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치인의 언어는 신의가, 약속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배봉산과 청장산을 주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현대화된 전통시장은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외대역 평면 출입구 신설처럼 직접 와닿는 사업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성과로 말하면 실천을 합니다. 이렇게 쌓아온 안규백의 지난 8년이 약속의 근거입니다. 분당선, GTS-B, GTS-C 등으로 뻗어나갈 청량역을 상업과 문화의 중심으로 확장하기 위한 복합환승센터를 2019년 5월부터 구체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 본격 추진한 동부간선도로 재화와 수변공원 조성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국토위원으로서 서울시당위원으로서 관련 기관을 조율해 많은
만든 성과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는 전통시장과 도시 재생으로 2012년 홍릉 정책 건의와 서울 바이오 건립을 시작한 동대문의 바이오 산업의 미래는 5,043억 원의 홍릉 재생으로 확실히 키워가겠습니다. 신림문역 에대합 신축도 동성빌라 일대 주거정비도 그리고 감초마을 도서관 건립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반드시 실천합니다. 일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법입니다. 하물며 야당의 재선일 때 성과를 만들어낸 안기력이 여당 사선 중진으로 이를 성과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허영범 후보께서 안규백 후보에게 선거 공약과 관련한 질문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꼭 선거 공약화 해야 됩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제가 안규백 후보님께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박도 문제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밀도리 상 97이 한박도 주소입니다. 안규백 국회의원님께서는 국회 국방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박도는 대한민국 영토인가 아니면 북한 땅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인천공항에서 불과 40km 인호에 있는 한박도에 북진지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규백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는 행정구역상 이 땅은 지금 북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그 차고적으로 인천에 이게 좀 부지가 땅이 편입이 되어 있지만은 행정구역상은 엄연히 북한 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지는 그 자체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혹은 병력이 많이 상주를 해서 우리한테 위협되는 그런 요소들은 없는 걸로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허영범 후보 추가 질문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꼭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예. 그럼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국방위원장과 관련된 겁니다.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안규백 후보께서 제주도에 휴가를 갔다가 제주 해군기지를 가족들과 함께 방문했어요. 그래서 국방위원장이 계획도 않고 부대를 방문하면 추석 연휴 기간에 장병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시찰이다, 또 군 측의 민원 전달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분명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정말 시찰했는지 군 측에서 요구를 했는지,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죄송하다면 이 자리를 들어서 자성하다는 공식적인 뜻을 표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안규백 후보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방위원과 지역 의정활동원이라고 가족 간의 휴가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를 갔었는데 제주도에서 그 군에서 어떻게 제가 제주도 온지 알고 태풍에 의해서 그 실려 나간 도로와 또 방파제가 유실됐기 때문에 연말 예산을 좀 책정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제가 가족끼리 같이 왔고 또 내 몸 상태도 당시 잠바와 운동화를 신고 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갈 수가 없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대 측에서 요청을 해서 제가 부대가 차를 대기시켜가지고 잠시 제가 부대를 갔고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은 그 박물관에서 대기하면서 잠시 거기를 부대 그 방파제와 이 부분을 보고 왔던 것입니다. 네. 예, 백금산 후보 안규백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부 간선 지하화 후 진출입 램프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또 그 상부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농촌경제연구소를 바이오 연구소로 했는데 정읍에 대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우리 동대문 구민의 토지인데 동대문 구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했는가 질문드립니다. 예, 네. 안규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네, 사실 어렵게 동부간선도로 지하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당초 한 번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여러 가지 두세 번에 걸쳐서 러시아워 시간, 한가한 시간, 또 바쁜 시간 이렇게 세 번 걸쳐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을 다시 시작해 주세요. 동부간선 지하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확정을 한 겁니다. 우리 동대문 지역이 녹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구 끝에 사실 현재 동부가선로는 불법 천변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질타해서 이것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2022년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약 한 5, 6년 걸쳐서 이게 이제 준공이 되는데요. 램프는 우리 시작된 지점은 원릉교부터 영동교까지인데 인구가 많이 밀집한 지역에 램프를 설치하실 것이고 그 외에는 그 지상에는 여의도 공원의 10배의 수변 공원이 생깁니다. 아마 주민들이 배봉산과 또 중랑천 천변 길을 또 힐링하면서 걷고 많은 사람의 휴식과 힐링이 있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홍릉의 바이오 연구소는 우리 동대문의 미래의 먹거리이자 대한민국의 삶의 앞으로 먹거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존슨앤존슨이랄지 이런 세계적인 지금 사무소만 와 있는데 연구소까지 오면은 일자리 창출이 약 4,500 앞으로 5년 이내에 4,5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연구 발표입니다. 네. 백금산 후보 추가 질문 있으면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하우 이 부분은 저도 강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공약부터 지금 또 국회의원 선거 공약까지 진척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다시 질문드리고 또 하나는 그 바이오 연구소라는 게 대단지 먹거리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인데 동대문구만 보고 했던 사업으로서는 졸속 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지금 5월 달에 아마 계약을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우에서 약 480억 정도,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사업이 착공되고요. 재정으로 서울시에서 1조 3,800억 정도 이미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당의 중진 힘으로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연구소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 지역이 회기역부터 카이다까지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면은 우리 지역에서 잠자리, 입고 먹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밖으로 빠집니다.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허용범 후보 1분 30초 이내로 선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보충 질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까 안규백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박도가 행정구역 당 북한 땅이라고 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또 진지에 직접 가봤는데 그곳에 직접 가봤는데 위험 요소가 없다라고 확인했다고 말씀하는 것도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가신 거를 저는 사과를 하실 줄 알았는데 군부대를 방문한 그것을 군 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강심장 높은 지위에 있는 군인이길래 국방위원장에게 방파제가 유실되니까 예산 반영해달라고 휴가 기간에 군부대로 오라고 했고 또 가족들에게 직접 가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공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동대문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작은 것들, 예를 들면 비가림막 교체라든지 또 간판 교체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우리 도시 발전의 근본인 주거, 교통, 문화 인프라의 토대 구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이미 기자회견이라든지 보도자료, 제 블로그 뭘 통해서 수없이 발표를 했고 또 지금도 네이버에 제 이름만 치면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뭐 1초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8년간도 안 된 이런 일을 또 공약으로 내세워서 또 주민들에게 4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정말 면목없는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백금산 후보, 허영범 후보에게 선거공약과 관련된 질문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배 의원, 허영범 의원 선거공약. 네. 예. 네. 그 전에 제가 안규배 의원님한테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부간선도로 지하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단지 저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테니까 선거 공약이 아니기를 진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기동의 정부기관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오랜 기간 그 정부기관이 들어옴으로써 공동화되었습니다. 예. 자, 시간이 됐고요. 허영범 후보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질문 안 하고 지하 간선도로 얘기만 안규백 후보에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근데 또 답변을 할까요?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부족했는데 동부 지하 간선도로 그거를 지하하는 것은 동부 간선도로 지하는 원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을 때 그 아이디어로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것은 참 먼 후의 일이고요. 저의 대표 공약을 하나씩만 동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릉동의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철도 차량 기지 이전입니다. 거기에 이전하고 거기에다가 쇼핑센터나 은행 같은 주민 편의 시설을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지난 8년 동안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외대 압력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총 1만 세대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외대 압력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또 이문로도 확장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문동에서는 동부간선도로 가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랑교까지 와야 돼요. 연결도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희경동 보호관찰소는 이것은 옛날에 미나리 꽝 시절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도 지난 8년 동안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 반드시 이전시키고 여기에다가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만들겠습니다. 회기동은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여기서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청년 스타트업 메카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량리동은 앞으로 GTX, BC 노선 등 어마어마한 교통의 허브이기 때문에 청량리 역사 자체를 다시 지어야 되고요. 제기동은 경동시장을 현대화시키고 용신동은 정릉청 성북천을 청계천처럼 아름답게 하자는 게 제 대표 공약 1번입니다. 네. 물론 이 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요. 이 백금산 후보 이번에는 그 허영범 후보에게 추가 질문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중에 공통적으로 제가 지방원을 할 때 추진하려다가 못한 게 있는데 보호관찰소 이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전을 왜 그럼 전국적으로 보호관찰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타 지역으로 옮긴다면 타 지역 주민들도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보호관찰소, 지금 준법지원센터라고 부르죠.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아파트에 벌써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아이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보호관찰소를 어떻게 옮기느냐? 당연히 옮길 수 있습니다. 서울에 보호관찰소가 5개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중앙보호관찰소입니다. 발목에 발찌를 차고 다니죠. 범죄자들이. 그것을 통제하는 곳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거에는 미나리 꽝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기 뒀다 하더라도 이제는 도시가 발전했기 때문에 법조타운 안으로 통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지고 통신이 편리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과연 정치인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파출소를 세워난다고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무도 없고요. 보호관찰소를 준법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것은 하려는 노력,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안규백 후보, 허영범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허영 후보께서 도서관장으로 재직할 때 성교육 예방 훈련장에서 비키니 콘서트를 하자는 게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일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했지만은 의도는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노조 게시판에도 그게 나와 있었고요.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N방 사건을 보고 잘 아실 겁니다. 이분들도 현실 세계에서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랬던 인식에 그랬던 행동을 낳고 그랬던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안기백 국회의원께서 참 신사답고 점잖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N번방 사건에 비유해서 거론하시는 게 좀 그렇게 느껴지네요. 저는 그렇게 평소에 느끼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을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발언이 정말로 부적절하고 문제였다면 어떻게 연합뉴스 TV 단 한 군데만 보도를 했겠습니까? 다른 언론 어떤 곳에도 그거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TV가 왜 그걸 보도했는지는 저는 알지를 못하지만 만약에 제가 정말 부적절한 운동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됐다면 왜 노조에서는 저희 도서관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지금도 노조에서 왜 문제를 삼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사회가 각박하고 해도 농담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를 쓰는 것이 그 단어 선택이 부적절했을 뿐이지 그런 의도를 갖다가 몰아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잘못했다면은 언론이나 노조에서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N번관 사건을 또 언급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성인지 문제 또 이 성착취 무슨 뭐 아동 참 입으로 제가 거론하기도 부끄럽고 민망합니다만은 이런 것들 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정말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백벌일개,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안규백 후보 추가 질문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발표하신 그 공약 중에서 제가 의정부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동대문 발전 과제 큰 틀에서 유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출점은 4년 전에 지역 발전은 여당이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야당일 때 지역 발전을 이끌었는데 주민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집권 여당의 사선 중진으로서 됩니다. 이 의원 발언도 그렇고 지역 발전은 여당이 할 수 있다는 후보님의 4년 전의 주장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당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또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당은 국정을 이끄는 책임이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여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볼까요? 제가 안규백 국회의원님 공보물이 어제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따로 낱장으로 적어왔습니다. 희경동 준법지원센터 이전 추진하겠다. 청량리 재기역 리모델링 하겠다. 정릉청 성북천을 생태 하천화하겠다. 외대합역을 신축 추진하겠다. 이문 차량 기준을 이전하겠다. 이거 사실 이 중에 다는 아니지만 거기다가 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공보물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여당이면 당연히 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제가 비록 야당이지만 들어가서 하겠다. 그리고 진심으로 다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지나면은 저희 국회의원 임기 중에 대선이 또 있습니다. 대선 때 저희들이 이기면은 여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여당이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해야 되는 거죠. 네,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의정활동 기간에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답변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답변 죄송합니다. 이게 답변 끝났고요. 예. 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순서가 좀 뒤집박죽 돼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백금산 후보 1분 30초 이내로 선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없는 동대문구를 만들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안전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시키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청년, 노인, 여성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관광객 연 1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영천 주변과 양령시장을 세계적 한방거리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경동시장, 풍물시장 등 관내 제장시장을 전통 한국형 시장이면서 백화점식 마트 체계로 만들겠습니다. 경희대 외대 주변을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의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화하겠습니다. 희경이동 소재 보호관찰소 이전 후 강북 예술의 정당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중랑천, 전렁천, 성북천, 배봉산, 청장산을 막고 푸르게 가꾸어 동대문구를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공공주택 및 교육시설 주변의 해모, 위해시설 이전 자문단 구성하여 적극적 조치하고 해결하겠습니다.
1호선에 급행열차 투입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와 철길을 지화하고 숲길을 조성하여 중량천을 자연 생태지로 복원하겠습니다. 네. 안규백 후보, 백금산 후보에게 3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백금산 후보께서는 거대 양당의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경력을 보면 줄곧 민주당에 계시다가 국민당 동대문 지도연약을 거쳐서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지방선거 출마하셨고요. 지금 이제 민생당으로 출마하셨습니다. 민주당에 계시다가 민생당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정당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주당에서 느껴온 바로는 제가 영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87년도 12월 7일 날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12월 15일 날 12월 18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우리 아들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정한수를 떠놓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어 달라고 비는 모습을 보고 새시대 새정치연합청년회에 들어가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영남 지역이 기득권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민주당은 호남 정치인들이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는 영남이든 호남이든 어느 사람이 정치를 잡든 또 보탬이 되는 건 없다. 또 국민들도 가난한 사람은 지역 출신도 관계없다. 해서 대통령 중심제 해서는 안 된다. 유럽처럼 분권형, 국가 규모도 커졌고 또 경제 규모도 커졌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 공화국은 실패를 하였지만은 새로운 공화국, 7공화국은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규백 후보 추가 질문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동대문 갑은 전통시장과 대학가 그리고 주거단지가 있는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현대화와 도시재생으로 자생력을 높이고 대학가는 대학 캠퍼스 문화 특구와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주거단지는 녹지와 그다음에 철도 소음 저감으로 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게 사통 발달은 이제 전국적으로 동대문에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의 생각 어떠신가요? 우리 동대문구는 실질적으로 경원선과 중앙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 동대문구가 국철을 제공하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구의원 시절에 철도청을 무수히 다녔습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지만은 무수히 다녀서 희경동 하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방금 두 분의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구의원 시절에 야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를 보는 것이지 여당의 일만 쫓아다니는 그런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해서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허용범 후보, 백금산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 백금산 후보는 각별한 효자로 소문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불편하시다가 불과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자당께서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이 들고 아플까 이렇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세차와 현수막에 보니까 김대중 정신이라고 있겠다 계속 이렇게 써놓고 명함에도 써있는데 김대중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안규백 후보님한테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할 때 희경동에 김철령 산부인과를 하시는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경남중학교 선배님인데 유경수 여사 주치를 하셨습니다.
고향을 버린 사람이라고 혼돈하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신이라는 것은 통합의 정신이고 남북 화해의 정신이고 용서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도 있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부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에는 김대중 정신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지방의원 공천권을 줘야 됩니다. 이 지역에 살지도 않은 사람한테 공천을 주고 이 지역의 물정을 모르는 사람한테 공천을 주고 흔히 말하는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이 아닌 국민들의 심부름꾼을 만들어주는 게 김대중 정신입니다. 네. 허용범 후보 추가 질문 있으면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제가 현수막과 유세차에 보면 보릿고개 정신을 잇겠다 이렇게 보릿고개를 아는 일꾼 이렇게 써 있는데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고 참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다든지 비름나물에 밥을 비벼 먹는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압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우리 온 국민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로 이 기적 같은 성취를 이룩했는지 잘 알고 있는데 보릿고개 정신, 보릿고개를 아는 일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는 뜻으로 보릿고개 정신과 김대중 정신을 현수막에 걸었습니다. 김대중 정신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용서의 정신이 김대중 정신입니다. 통합의 정신입니다. 영호남, 지역이 없는 정신이 김대중 정신입니다. 남북이 없는 정신이 김대중 정신입니다. 보릿고개 정신은 가난을 딛고 일어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정신입니다. 우리 오늘날 젊은 세대가 이렇게 있는 것 또한 보릿고개 정신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 청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성의 정치인들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미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기성 세대로서 보릿고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 현수막에 걸었습니다. 네. 새 후보자분들의 이 공약과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할 텐데요. 이번 질문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 여성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출산아 수가 0.92명으로 역대 최저이고요. 2년 연속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인 고령 사회가 된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에 가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부양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허용범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 속도로 만약에 간다면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간다면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생산 인구의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출산수당 얼마 준다고 해서 과연 해결되느냐?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고용 불안, 일가 가정의 양립, 주거 교육비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 몇 푼 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그 해소책들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령화 문제도 똑같이 심각합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제가 한두 개 데이터를 적어왔는데요. 재작년 2018년 통계청 지방지표에 따르면
독거노인 비율은 서울시 평균이 5.8%인데 동대문구는 6.7% 훨씬 높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서울시 평균이 15%인데 우리는 17%입니다. 동대문구가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선거운동 하다 보면 70은커녕 80이 넘은 어르신들이 휴지 줍고 구부리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평생을 일하고 또 자식을 키우는데 몸바쳐온 분들이 이렇게 노년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인 근로소득을 높이고 공적, 사적 연금 제도를 개혁해서 노인들의 노후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금산 후보 이 공통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은 먼저 국가 구조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저 백금산은 해군에 자원 입대하여 직업 군인으로 70개월 복무하였습니다. 해서 직업적인 모병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군대를 가지 않아도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구조 또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군대를 가든 안 가든 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청년 세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흔히 저희 세대 때 군대를 가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가는 청년에게는 공무원 대우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지 않는 청년에게는 약 2년 동안 본인 연봉의 최소 3 내지 5%, 최대 10%까지 국방세를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결혼 연령은 낮아지고 출산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고령화 대책은 수명의 연장으로 정년의 기준 또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경험을 일찍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개인의 건강으로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규백 후보 공통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는 식의 개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아서도 주거 문제를 급여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젊은 층들이 아이를 낳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정책은 실패한 것입니다. 국방위원으로서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내년에 33만 3천 명에서 2년 후에 25만 7천 명으로 급감한 것이 인구가 급감합니다. 동대문에서도 돌봄 시설을 확충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돌봄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서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산반물 시대에 우리가 진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에는 어르신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후에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촘촘히 만들어준 것이 어르신 노인의 복지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양에 대한 부담이 청년 세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고령 인구에 따른 부담을 고르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연금개혁, 노인연금 향상, 다각적인 대책이 저는 시도를 지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새 후보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 상호 토론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각 후보자들에게 2분씩의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민생당 백금산 후보부터 발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규백 후보님, 허영범 후보님과 정책 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CNB 관계자 여러분들, 또 시청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두 분 후보자님들에게 배운 점도 많습니다. 또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당선되면 반드시 같이 간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대가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저희 29에 홀로 되신 저희 할머니가
백금을 산처럼 쌓아놓고 살아라고 백금산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백금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에게 백금산이가 되는구나. 지역 주민들에게 백금을 산처럼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덕은 내려보아도 사람은 내려보아서는 안 된다며 항상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지난 4월 1일 날 소천하신 저희 어머님께서는 여수 돌산 평사리가 고향이신데 이웃에게 소금이 가야 간장이 온다 시며 나눔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한 걸음이 동대문 구민의 걸음이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동대문구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후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동대문 유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안규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지구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신과 각국 정부의 찬사에 잘 보여지듯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대응 능력은 세계적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나로 결집된 국민 여러분의 진심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DNA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기억이 아래로 새겨져 있습니다. 고사리 전부터 팔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함께했던 금모기 운동은 하나된 마음으로 세계를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동대문은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어가야 합니다. 기호 1번 일자는 안규백과 동대문은 활짝 넓어졌습니다. 분당선을 연결했고 KTX도 개통했습니다. 동대문을 주민에게 찾아왔습니다. 배봉산 군부대를 이전시켰고 홍릉수목원을 개방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도시재생으로 함께 잘 사는 동대문을 만들었고 4,500여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홍릉 일대 도시재생 사업으로 동대문의 보장은 미래된 약속된 것입니다. 아직 쉴 틈이 없습니다. 동대문 발전의 속도는 더욱 높여야 합니다. 패기 넘치는 젊은 의원 안규백이 시작한 동대문의 발전 속도는 집권 여당 사선 의원으로 주목받는 정치인 안규백과 함께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정답은 투표입니다. 동대문을 향한 사랑과 지역 곳곳에 관한 전문성으로 똘똘 뭉친 집권 여당의 핵심 안규백을 선택해 주십시오. 동대문이 대한민국 번영의 선두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행복이 들꽃처럼 만발하고 평화 통일의 꿈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까? 안규백의 몸이 여러분에게 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허용범 후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동대문 국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죠?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저는 정말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젊고 열정에 차 있다는 모습을 잘 보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2번이나 근소한 표차로 낙선을 했지만 결코 지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 가슴 속에 맺히고 쌓인 그 비전과 꿈을 이제는 정말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진심을 다해 일을 해서 점점 세락해가는 우리 동대문의 발전 기반을 하나씩 구축해 가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고학하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는 같은 대학 출신이지만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권력을 쫓기보다 진실을 쫓는 현장 기자의 삶을 선택해왔습니다. 신문사 워싱턴 특파원과 하버드대 석사 등을 거치면서 세계 무대에서 뛰어본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구민 여러분, 저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바꾸려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막말 싸움, 막장 드라마 수준인 우리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결국엔 돈 많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의 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저는 법대생 시절부터 꿈꿔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을 걱정 끼치는 정권에게 준엄한 민심의 해초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물은 갈아야 맑아지고 흙도 갈아엎어야 식물이 싱싱하게 자라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저 허용범에게 제대로 일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동대문과 한국 정치를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자분들의 마지막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동대문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CMB 동대문 방송이 중계하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동대문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끝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이번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서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새 후보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